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 노선을 통해서 외형 확장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는 에어부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중국 노선 현황이 어떻고 에어부산이 어떠한 부분에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제가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단 리스크적인 측면 좀 축소가 돼가지고 여기에 대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한중 여객이 좀 많이 폭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폭증에 대한 내용과 현재 이 한중 운수권의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금 주가가 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까지 이번 시간에 이러한 순서대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가적인 측면 때문에 에어부산에 좀 많이 주가가 하락을 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죠. 아무래도 에어부산 같은 경우 항공사이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을 하면은 이익적인 측면에서 많이 부담이 됩니다. 매출 원가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 유가 가격을 좀 보시면 많이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WTIU 같은 경우에는 이 82달러대 이렇게 82달러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이 브렌트유를 증류해서 이제 항공유를 만들죠. 이 브렌트유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87달러에서 88달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원유 가격이 안정된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란과 이스라엘 이런 전쟁의 위협이 조금 사라지면서 다시 수요와 공급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이 완화가 되고 있으면서 골드만삭스에서는 몇 달 안에 5달러, 10달러 정도 이 유가가 좀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유가가 하락한다는 것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유가의 측면들 저와 함께 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 좀 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볼 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 달러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면 유가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원유 거래 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가 비싸지면 원유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된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제 유가가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달러 솔직히 이 강세가 좀 많이 달러 강세가 된다고 한다면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기를 리스하거나 아니면 이 구매 비용을 이제 달러로 지급을 하고, 항공유 같은 유가적인 측면도 이제 달러로 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유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좀 리스크적인 측면 조금은 완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저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유가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하면서 일본 노선 반납에 대한 우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노선을 발굴을 해서 좀 수익성 확보에 힘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을 좀 에어부산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어부산 같은 경우 이제 부산에 좀 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에어부산 이 부산에서 중국으로 이런 노선에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와중에 이제 중국의 강하객이 좀 많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함께 살펴본다고 하시면요, 이 중국의 단체 관광 허용이 됐었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향 여행 수요가 맞물리면서 올해 1분기에 이 국내 항공사들의 한국, 중국의 여객 수송 실적이 지난해 동기 대비 이렇게 641% 폭증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좀 대단한 게 코로나19 전과 비교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70% 가까이 회복한 수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항공업계 전체가 중국 여객 수요를 잡기 위해서 노선 증편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체적인 여객 추이를 좀 지켜본다고 하시면 이 1월에서 3월 1분기에 이 수송 실적 같은 경우에는 286만 명대로 이제 굉장히 많고, 이 지난 동기 대비 641%좀 회복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월별로도 본다고 하시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월에 87만 명이었던 한중 여객이 2월에 101만 명으로 크게 오르고, 이 3월 같은 경우에도 이제 97만 명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1월까지 2월이 좀 더 여행에 대해서 성수기라는 걸 제가 감안해 본다고 한다면 3월에 유지해 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왜 이렇게 한중 여객이 이렇게 늘어났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용 그리고 이제 관광에 대한 이동이 함께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용 노선 같은 경우에는 출장이나 공무 등 이렇게 사업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노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업무차 한중을 오가는 노선 수요가 이렇게 대부분 회복한 상태에서 이 상용 노선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관광 노선에 대한 수요도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여기 좀 증가하다 보니까 항공사들, 특히 저비용항공사들도 계속해서 중국 노선을 늘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에 또 이제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중국 노선을 많이 운항을 재개를 했죠. 구체적으로 좀 함께 보시면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운항을 재개를 하면서 5개의 중국 지역의 전기 노선을 좀 재개를 했습니다. 특히 좀 제가 주목할 만한 점이 계속해서 이런 중국의 노선을 늘리고 있고, 이 수익성 측면에서 일본 노선을 반납하는 우려는 현재 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노선으로 이러한 실적적인 측면 좀 방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앞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겠죠. 이 중국 노선으로 인해서 에어부산이 실적을 좀 방어를 하고 이러한 측면에 힘입어서 다시 주가가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 좀 저희가 전망들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한중 노선의 회복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한중 노선 같은 경우에는 항공 수요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여객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운수권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작년에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좀 이제 한국과 중국이 이 노선을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운수권 수도 이제 좀 노선을 좀 증산하기로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지켜볼 수 있는 부분, 바로 이제 한 그리고 중에 대한 운수권이 현재 상당히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운수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운수권은 외국 그 정부와 회담을 통해서 운항의 횟수를 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운수권이 있는 지역만 오갈 수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관광선 탑승률이 전년 대비 좀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쵸? 근데 아직 30%에서 40% 정도 더 추가로 늘어날 수 있고, 이런 운수권도 현재 여유가 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에어부산의 이런 중국 노선으로 인해서 이런 수익성적인 측면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에어부산의 향후 긍정적인 전망들 함께 알아봤고요. 차트적인 부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부산 차트 간단하게 보시면 아무래도 주력 노선인 일본 노선 반납과 그리고 이제 유가적인 측면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면서 주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 이제 주식에 좀 선반영이 됐고, 향후 저희가 좀 지켜볼 수 있는 부분, 뭐 중국 노선이라던가 아니면 일본 노선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면서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앞서서 이제 저항을 받았던 구간대인 장기 이평선 60일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상방으로는 그 위에 이제 매물대가 쌓여있는 이 라인대를 또 돌파할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대 돌파 후에는 이제 상방으로 제가 전에 저항을 받았던 라인대, 그리고 이 라인대에서 장기 이평선과 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저항을 받을지 아니면 돌파 후에 다시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항상 리스크적인 측면 얘기를 했는데, 이런 뭐 일본호선 반납이라던가 아니면 유가 아니면 환율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지지를 받았던 구간대에서 지지할 수 있을지 여부와 함께 이 부분은 이탈 후에는 저점까지 좀 열려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에어부산의 리스크적인 측면 축소와 더불어서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한중 노선에 대한 내용들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